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사회 시간이죠. 바로 오늘도 선생님이랑 한번 재밌게 사회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맞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외적의 침략을 막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 하면 혹시 뭐 떠오르는 게 있나요? 자, 이 사진은 무엇이죠? 그렇죠. 맞아요. 거북선이죠. 자,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장군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배들을 이렇게 하계 모양처럼, 이렇게 하객진이라고 해서 하계 모양처럼 날개를 쫙 펴서 적군들을 물리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 혹시 있나요? 우리가 어떤 전투 하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바로 한산도 대첩이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우리가 한, 일본의 수군들을, 일본의 함대 한 73대 정도를 무차별로 그대로 격침시켰죠. 그래서 일본의 수군들이 공포감에 덜덜 떨게 만들었던 바로 위대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바로 이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화를 발전시킨 위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학습 목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선 풍속화의 대가 김홍도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자, 조선 풍속화의 대가입니다. 김홍도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분들의 작품, 아마 여러분들 이분의 작품을 한 번쯤은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한번 그 작품들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김홍도가 누구인지, 자, 다시 김홍도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고 대표적인 작품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김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이란 스스로 지은 호를 말하는데요. 명예문인 화가인 이유방의 호를 따라서 스스로 지은 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김홍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사진을 봤을 때 딱 어떤 느낌이 드나요? 딱 봐도 뭔가 많이 배운 사람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점잖아 보이기도 하고 뭐 뭔가 되게 글이나 그림을 잘 그릴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선생님이 보기에만 그런가? 조금 약간 점잖고 왠지 무언가 예술적인 그런 것을 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자, 김홍도는 젊은 시절부터 천재 화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림을 정말 정말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살이 되기도 전에 정말 어릴 때부터 도화서의 화원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그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임금이라고 불렀는데, 임금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 임금님의 얼굴을 그리는 사람으로 세 번씩이나 뽑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 김홍도가 굉장히 유명했던 이유는 조선시대의 여러 서민들의 모습, 지나가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마을에 있는 뭐 놀이터에서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뭐 문화센터에 있는 어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서 조선 풍속화의 대가로 불렸습니다. 정말로 그림을 잘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유의 익살과 재치가 담겨 있어서 그 작품만 보더라도 뭔가 그 재미를 그 당시에 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지 한번 작품을 선생님이랑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작품입니다. 김홍도의 작품 중에 서당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 서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우측에 보면은 사진이 나와 있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천천히 감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서당. 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자,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자, 서당이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와도 같은 말인데요. 옛날에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한 공간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곳을 서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앞에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금의 뭐 선생님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선생님이 될 거고, 자, 여기는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그림을 한 번씩, 살펴보면은, 자, 이 친구는 지금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친구 왜 울까요? 이 친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뭔가 혼난 것 같은데요. 그쵸? 자, 바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을 돌리고 앉아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전날에 배운 것을 다음날 선생님 앞에서 외워야 했는데 이렇게 외울 때에는 책을 보지 않고 여기 있는 책이 있죠. 책을 보지 않고 등을 돌려서 외워야 하는데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훈장님한테 동아리를 맞았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이제 훈계의 일종으로 이렇게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종아리로 여기 보면 회초리 보이죠? 이게 회초리예요. 자, 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아가지고 눈물을 훔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서럽게 울고 있네요. 자, 이제 또 다른 친구들을 볼까요? 자, 이 친구 보면은 지금 어떤 표정인 것 같아요? 표정 보이나요? 이렇게 웃고 있는 표정이 보이는데요. 웃고 있는 표정. 자, 이렇게 아주 얄밉게 웃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맞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보면서 웃고 있는데 친구가 맞은 게 굉장히 재미있나 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또 이 친구를 볼까요? 이 친구? 자, 이 친구의 표정은 어떤 것 같아요? 자, 이 친구의 모습은 자, 지금 종이 치고 있네요. 자, 이 친구의 눈을 한번 보면 이 친구는 지금 친구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책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책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직 이 친구의 차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친구처럼 맞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친구도 열심히 책장을 이렇게 넘기고 있죠. 이런 것으로 보아서 아직 차례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훈장님에게 회초리를 맞기 싫어서 맞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두 친구의 모습입니다. 이 친구는 활짝 웃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친구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쪽 친구들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이 그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얼굴 표정들이 다 달라요. 이 친구도 웃고 있고 이 친구는 약간 좀 애매하게 웃고 있네요. 자,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다들 이 친구들도 재밌어서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웃고 있고, 이 친구도 웃고 있고. 자, 여기에서 보면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요. 모든 학생들은 다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이 가장 오른쪽 첫 번째 이 사람만 이렇게 갓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자를 쓰는 것을 갓이라고 하는데 이 갓을 왜 쓰고 있을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결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가 장가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갓을 쓰게 되었는데 자, 갓을 쓴 거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장
어른 대접을 받아서 여기 첫 번째 자리, 훈장님과 바로 가까운 자리, 첫 번째 자리를 앉을 수 있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또 여기 보면 가장 멀리 있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는 딱 봐도 체구가 굉장히 작아요. 키도 작은 것 같죠? 키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몸집도 작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여기 한 1, 2학년 정도 돼 보이고요. 여기 정도는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돼 보이고요. 여기는 한 중학생,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돼 보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은 각자 이렇게 인물의 얼굴 표정이 다 다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작품을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정답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지울까요? 자, 지우자. 안 지워지네요. 선생님이 이걸 지우고 싶은데,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 넘어가진다. 잠깐만요. 포인터로. 이럴 때는 당황을 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당황을 하지 않고 마우스로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자, 어떻게 넘어갈까요? 이 펜을 한번 쓰려고 했는데 펜이 계속 나오네요. 자, 잠시 여러분들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 작품에서 서당에서 이 친구들의 표정 하나하나씩 감상해보고 있으세요. 이게 지우는 게 되게 어렵네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지금까지 우리가 서당이란 작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엔 바로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자, 김홍도의 두 번째 작품 바로 씨름이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민속놀이 중에 씨름이라는 거 아나요? 두 사람이 흙 모래판에 이렇게 동그란 모래판에서 같이 힘을 겨루어서 넘어뜨리는 그러한 경기를 씨름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씨름이란 작품이 나와 있네요. 먼저 여러분이 한번 보고 어떤 그림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모습인지. 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쵸? 자,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선생님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오늘따라 너무, 펜. 됐다. 자, 그럼 바로, 자꾸 넘어가네요. 오늘따라 왜 이러죠, 선생님이?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이게 아닌데. 연필이 어디 갔을까요? 아, 주석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구나. 자, 요렇게 했었죠? 됐다. 자, 됐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바로 김홍도의 씨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모두 이 사람의 수가 몇 명일까요? 총 22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김홍도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리다가 고치거나 지우거나 덧칠한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즉 김홍도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의 그림을 그릴 정도로 많이 그려서 마지막에 이 그림, 지금 보이는 여러분이 이 그림은 한 번에 그렸다고 해요.
굉장히 와, 이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을까요?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을 해주면은, 자, 이 작품은 이제 원형 구도를 사용해서 중앙에는 여기 보면 씨름꾼들, 씨름을 하는 선수를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보면 주변부, 여기가 중심부고요. 여기가 중심부. 그리고 이 외에 주변부, 이 주변부에는 구경꾼들, 이 씨름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자, 마치 우리가 자 여기 보면은 이 구경꾼들 눈들이 다 어디를 보고 있죠? 자, 이 사람들 눈을 다 보면은 다 이쪽을 보고 있고 오른쪽 위에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다 가운데로 시선이 향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도 직접 이 사람들의 씨름을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착각에 빠뜨리는 그러한 멋진 그림이죠. 즉, 씨름의 초점을 이 중앙에 초점을 맞추고 그려진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김홍도의 그림은 어디를 봐야 한다고 했죠? 그쵸.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다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22명의 표정이 정말로 다양해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우리가 상상력으로 또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뭐 웃고 있는 쪽도 있고, 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웃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기고 있는 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누가 이기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선생님 볼 때는 이 사람이 여기 이쪽 방, 요 사람 있죠, 요분이 지금 들어가지고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길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응원하는 사람은 이기고 있으니까 웃고 있겠죠. 여기 보면 활짝 웃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여기. 그리고 또 웃고 있는 친구들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도 웃고 있죠. 자, 그런데 또 여기도 웃고 있네요. 자, 이제 또 웃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자, 이 사람은 웃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도 무표정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웃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내가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지기 때문에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의 눈이나 입만 봐도 사람들의 감정이 보입니다. 그래서 김홍도는 이런 그림에 조금의 변화를 주어서 사람들의 개성이랑 얼굴, 표정들을 다 다르게 표현을 한 그런 멋진 화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선생님이랑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22명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들을 보면 자, 오른쪽 앞에 이분 있죠. 이분 중년 정도 돼 보여요. 나이가 좀 굉장히 돼 보이죠. 입을 벌리면서 재밌게 씨름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몸도 앞으로 쏠려서 팔도 이렇게 팔로 지탱을 하면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씨름에 몰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듯이 뭐가 있죠, 여기? 모자가 있죠. 갓. 자, 이 갓을 앞에 내려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결혼을 한 사람일까요? 안 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이 시대에는 이렇게 이런 모자를 쓰게 되면, 갓이라고 하는 모자를 쓰게 되면은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볼까요? 자, 이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은 선생님 볼 때, 여기 보면 한 팔로 이렇게 몸을 지탱하고 있어요. 자, 왜 지탱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오랫동안
앉아서 씨름을 구경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도 좀 약간 불편해서 한 팔로 이렇게 몸의 중심을 좀 약간 잡고 있는 듯한데요. 이런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씨름 경기가 마지막 경기이다. 또는 마지막은 아니더라도 초반부가 아닌 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시간 정도 씨름을 계속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여기 뒤에 두 명이 보이나요? 이 두 명. 이 두 명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이 두 명의 친구들을 보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얼굴이 어려 보여요. 몸집도 작아 보이고요. 그쵸? 이런 것으로 보아서 자, 요즘 같으면은 이런 뭐 축제라든지 이런 뭐 볼거리가 있으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앞에서 막 이렇게 뛰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재밌게 놀기도 하는데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앞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어른들에게 정말로 많이 혼났습니다. 엄하게 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 있죠. 그래서 참 이때 시대에는 조선 시대에는 예의 범절이 반듯했구나라는 이러한 풍속까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과는 조금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 시대적인 배경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림의 섬세함이 정말로 많이 느껴집니다. 선생님이 시간상 이쪽 오른쪽 한 부분만 설명을 했는데 자, 이쪽 보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 보면 엿을 팔고 있는 엿장수도 보이죠. 자, 맛있는 엿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이쪽 씨름을 보지 않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보고도 여러 가지의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정말로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그림이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나를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자, 여기 보면은, 하나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 22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성별이 뭘까요? 성별. 자, 어떤 성별일까요? 자, 대부분이 아니죠. 거의 다 남성입니다. 남자예요. 자, 왜 여성은 하나도 보이지 않을까요? 자,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는 남녀가 유별해서 이게 단오날의 씨름판에는 여자들이 밖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지금과는 다르게 이제 여성에 대한 좀 약간의 많은 차별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당시 때의 시대적인 배경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홍도는 자유자재로 먹선을 사용해서 다양한 풍속과 표정을 예리하게 묘사하면서 그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은 사람들의 자세와 동작만으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기분이 드는지도 잘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랑 이렇게 두 가지 작품을 봤는데 김홍도의 작품을 보니까 어때요? 자, 굉장히 재미있죠. 자, 맞습니다. 김홍도의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서민들을 주로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정말로 재미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을 지우고 펜을 포인터로 자, 오늘은 우리가 단원 김홍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김홍도는 조선을 대표하는 그러한 화가라고 천재 화가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김홍도는 오늘 두 가지 작품만 보긴 했지만 이 사람은 주로 서민들의 생활을 그렸습니다. 서민이라고 하면 그냥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일반 사람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주변 이웃들, 그냥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주로 그렸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민들의 생활, 인간들의
그린 그림을 바로 풍속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김홍도는 풍속화의 대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내용은 김홍도는 서민의 생활을 주로 그림을 그린 화가이고 이 사람은 주로 풍속화를 그렸다라고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문화를 발전시킨 위인, 그 두 번째 또 다른 위인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위인들이 두 명이 있는데, 자, 다음에는 어떤 화가에 대해서 배워볼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 여기에서 그렇지만 수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토대로 선생님이 준비한 두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긴 했지만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작품에 대해서 배웠죠. 씨름과 그리고 또 뭐였죠? 씨름과 서당이었죠. 서당에 대한 작품 설명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두 개를 여러분들이 보고 선생님이 학습 자료실에 올려준 학습지까지 풀게 되면은 오늘 수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학습 재밌게 즐겁게 하길 바라겠고요. 이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